돌아왔습니다. 네, 늘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 나눔재단 네. 마루 마루 1850 한정화 이사장님, 네. 정남희 이사님, 네. 그리고 김영진 센터장님, 박은영 팀장님, 네. 심유지 매니저님, 네, 광명진 매니저님, 네,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마루도 코로나로 네. 그 마루에 계신 분들이 다 재택근무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지금 1층도 지금 약간 폐쇄해 놓은 상태라서 저희가 이 방송만 또 캡스톤이 이렇게 자리까지 해주시고 송 대표님 출연도 해주셔서 캡스톤에 늘 감사를 하면서 쫄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숫자는 지금 며칠째 계속 네. 10명대로. 그리고 국내 확진자들은 거의 뭐 한두 명 수준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그 교민들 빼고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2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발 이번에 잘 정리가 되고 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백신이 빨리 나오든 치료제가 나와서 좀 안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스타트업에도 많은 사실 영향이 있으니까 그러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보니까 홍 대표님이 뭐 궁금증 박사가 되는데 일부에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다 오 대표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그 실제 만약에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구체적인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엔젤리그 사이트에 몇 번 들어가서 보고 실제 회원가입도 해봤거든요. 회원가입이 뭐 복잡하다고 하셨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뭐 증권 거래하려고 하거나 은행 가입하려고 하면 있는 것처럼 그 적법한 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뭐 그건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초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아까 그 실제 딜을 보니까 사실 그 비상장 주식 중에 되게 핫한 데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카카오 모빌리티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또 본 거는 그 마켓컬리도 있었고 마켓컬리 같은 회사에 그리고 아까 무신사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커머스 쪽에서 굉장히 핫한 이런 회사들에 이제 뭐 투자할 수 있는 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궁금한 거는 뭐 사실 그 밸류나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구주를 어떻게 가져오시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이제 합의가 돼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제가 무신사에 그래서 투자를 일부 했어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엑시트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그 질문은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많이 받는데 되게 무책임한 얘기지만 사실은 저희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무책임한 얘기인데 네. 엑시트 안 되실 수도 있고요. 되게 어려운 하이 리스크를 네. 가진 네. 곳에 돈을 넣으시는 거다라는 걸 저희가 꼭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IPO나 M&A가 당연히 첫 번째 목표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리드 엔젤이라는 걸 두는 목표 자체가 리드 엔젤 분이 이거의 엑시트를 위해서 회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리드 엔젤 분이 이제 뭐 운이 좋아서 IPO가 되면 너무 좋고 M&A가 되면 좋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리드 엔젤 분이 좋은 조건으로 또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건 클럽 딜이라고 해서 이렇게 리드 엔젤이라는 분이 있고 그분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아까 무신사라고 하면 무신사의 구주의 일부를 살 수 있는 이런 그 그룹이 생기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어떤 뭐 대의적인 거를 이 리드 엔젤 분이 하시는 건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아마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실 텐데 이 또 VC를 하셨으니까 그 주식 중에서도 뭐 우선 상환주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까 M&A든 IPO든 이런 걸 하게 될 때 이번에 이 주식은 어떤 상태이고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같은 경우가 그 리드 엔젤에 이런 분들이 제가 개인이 투자하기 전에 다 상세적으로 알려주시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네,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 뭐 ICP에서 전환상환 우선주인지 혹은 보통주인지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뭐 사실은 아직까지 대부분이 보통주로 거래가 전환상환 우선주는 팔 때 허락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보통주로 전환하고 해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주주의 권리, 그러니까 의결권을 갖고 싶은 분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경제적 차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런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경쟁사들이 아까 뭐 몇 개 우리나라에 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비슷하게 하는 회사들 뭐 어디를 경쟁사로 둘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경쟁사는 솔직히 말하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빛 두나무에서 하는 비상장 증권 플러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증권사 삼성증권과 함께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파는데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쪽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은 영역은 이제 통일 주권입니다. 그래서 예탁원에 이미 예탁이 되어 있고 주식 계좌에
주식이 들어와 있는 곳을 네. 말하는 거죠. 하지만 에드폰스 같은 곳 네. 혹은 저희 엔젤리 같은 곳은 예탁원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 계좌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 영역보다는 이 스타트업 다른 영역이군요. 그 비통일 주권 영역에서 각을 세우고 엄청 빨리 달려가고 있다고 네. 보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뭐 제가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플레이어가 별로 없습니다. 아직 그러면 스타트업 형태로 엔젤리그처럼 네. 하고 있는 곳은 그 죄송합니다. 사실은 코스콤에서 하고 있습니다. 코스콤에서 비마이 유니콘이라는 서비스를 하고는 있고요. 근데 뭐 저희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때 일부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 내 스톡 옵션 계산기 이런 것까지 당당하게 만들어 오셨다. 네. 이거 해보면은 의외로 기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지금 그래 예를 들면 아까 뭐 무신사다 마켓컬리에 제가 투자를 해서 잘 됐어요. 엑시까지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역시나 그 수익에 대한 세금 관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열심히 저희가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같이 회계사분들이랑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편리하게 그 세금 문제 해결하실 수 있게 네.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주식 차액에 대해서 신고를 네. 하셔야 되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혹시 세무사에 일반 직장인들이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없죠. 네네. 원천에 다 징수가 돼버리기 네. 때문에 뭐 신고하러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 자체가 저희 플랫폼이 제공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직접 내가 과외 수익을 얻어보고 신고를 해보고 네. 이런 경험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세무 그 플랫폼을 따로 만들어서 엑시까지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으려고 하는데 아직은 사실 그런 케이스가 없어서 그럼 역시나 그것도 아까 리드하는 그 클럽 딜을 리드하는 뭐 리더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진행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리드가 이제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네. 신경 쓰실 건 없고요. 리드는 이제 네. 이걸 어떻게 얼마나 좋은 회사를 가지고 오느냐가 네, 네. 얼마나 좋게 자기가 또 네. 회수를 시키느냐가 네. 주 관건인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하는 플랫폼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플랫폼의 역할로서 네. 팔로우를 해주실 네. 거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주로 사용자 여기서 와서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 주식을 엔젤이라 클럽이라고 하는 이 조합에 네. 가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를 이끄는 사람이 리드 엔젤이라고 네, 맞습니다. 부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 리드 엔젤에 혹시 조건이 있을까요? 리드 엔젤은 사실 저희가 조건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조건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VC 심사역을 하셨던 분 혹은 뭐 업에서 이제 누가 봐도 오랫동안 그 업에 대해 되게 잘 아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분들이 돼서 저희는 사실 바람은 저희 이제 VC가 진짜 많아졌잖아요. 또 심사역들도 젊은 심사역들이 되게 많아진 상황인 네.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냥 다 캡스톤의 살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VC 하우스에서 직장으로 가지고 있는 건 전 좀 웃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분들이 다 나와서 여기서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 그런 플랫폼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그 우리 그 VC 업계 중에 스타트업 업계에서 그 전문 개인 투자자 중에 전문 개인 엔젤. 투자, 그거를 약간 전문 엔젤이라고 부릅니다. 전문 엔젤이 되고 나면 투자 금액이라는 게 높아지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타겟이 되실 수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1차 타겟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전문 엔젤 죄송합니다. 거기 리드 엔젤이라고 부르는 분들의 조건은 굉장히 주관적인 회사에서 보는 주관적인 조건이네요. 맞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아직은 주관적인 상황인 건 맞고요. 예. 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면 뭐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팔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그걸 사실은 저희가 따로 뭐 아직은 그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 일단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할지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리드 엔젤이 가져와서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직 뭐 매도자분들과 연결해 드리는 건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보면 어쨌거나 그 딜이 있어야 네. 또 어떻게 투자하실 분들이 있는 네. 거고 투자하실 분들이 또 많아져야 또 좋은 들이 오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양쪽을 전형적으로 투사이드 비즈니스 양쪽을 균형 있게 키우셔야 될 텐데 예를 들면 아까 마켓컬리나 무신사처럼 미래의 성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 이런 데를 계속 찾아오시고 그다음에 유저도 늘리셔야 되고 네. 하는데 그게 뭐 지금 그렇게라고 간단히는 말씀 주셨지만 네. 그러면 이쪽을 이렇게
균형 있게 늘리기 위해서 뭐 어떤 맞습니다. 전략이나 어떤 사실은 생각을 이제 가지신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이제 한 50일 정도 됐는데 처음 하기 전에 너무 겁이 났죠. 이제 한쪽 사이드 비즈니스 너무 어려운 건데 그렇죠. 공급이 많을까 수요가 네, 많을까 네, 너무 걱정을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수요가 엄청 눌려 있었던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사고 싶은 니즈가 너무너무 수요가 높았고요. 아까 그 개인들이 사고 네. 싶어하는. 그래서 이슈가. 처음에는 뭐 5일 저희가 한 클럽들이 나오면 한 2주 길게는 4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네.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일주일 걸리더니 그 다음에 하루 걸리더니 뭐 그 다음에 몇 시간이 걸리더니 오. 최근에는 이제 20분밖에 안 걸려서 이제 오. 참여가 끝이 나버리거든. 인기가 되게 많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 눌려 있는 거죠, 사실. 아. 수요가 엄청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는 어느 정도 저희 증명이 된 것 네. 같고요. 공급도 이제 제가 알려지고 있으니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제 네. 공급이 그러면 처음에는 고급 어떻게 할지 고민했는데 또 최근 몇 주간은 공급에 대해서도 많이 또 인컴들이 들어오고 인바운드가 들어오고 있어서 뭐 지금부터 더 달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나 이런 것도 저희의 이슈이긴 하고요. 네. 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엔젤 클럽들의 플랫폼이 되는 건데 네. 또 엔젤 클럽 안에 보면 그 가입자들이 이제 그 리드 엔젤이 가져온 딜을 네. 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어떤 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엔젤 클럽의 멤버가 돼서 주식을 이제 공동 소유하고 있는 개념이 되고. 네. 자, 그러면 리드 엔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그 하고 보통 그냥 투자자하고의 관계 네. 이거를 조금 설명해 주시죠. 예. 아까 뭐 네, 그 조합을 클럽들의 만들면 포함된, 네. 그렇죠. 예, 조합이 돼서 그 조합의 대표가 리드 엔젤과, 일단은 네. 리드 엔젤이라고 네, 네, 말씀하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드 엔젤이 이제 그 조합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리드 엔젤이 조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법상에 없는 권한이고요. 저희는 조합의 합의하에 이제 뭐그 의사결정을 잠깐만요. 진행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도 결국은 그 한 표를 행사해야 네, 될 텐데 뭐 그 크기. 보유가 보유주. 뭐 100주인데 네, 40주는 뭐 찬성, 50주는 반대 이렇게 할 수 네. 없으니까 네. 이거를 다 한꺼번에 행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의결을 하실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뭐 의결의 문제라든가. 네, 의결은 저희 과반수의 이상의 합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그 클럽의 네. 과반수 예. 이상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그 엑시스를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의 수익이나 조금 아무래도 리드 엔젤이 조금 더 그렇죠. 딜을 갖고 왔기 때문에 뭐 맞습니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리드 엔젤들이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 많이 활동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성과를 냈을 때는 성공 보수 개념으로 했습니다. 리드 엔젤 분에게는 그렇죠. 좀 이 플러스 성공 알파가 보수라는 있는 게 거예요? 뭐 두 분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벤처 캐피탈이 운용하는 펀드에서는 일반적으로 그쵸. 성공 보수를 예. 많이 받게 되어 네, 있죠. 보통은 특정한 우리가 허들이라는 거를 정해서 그 이상의- 수익률을 네. 복리로 계산해서 그거를 넘어가는 달성 거에 이상을 하면. 20%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흔히 말하는 그 복리라는 개념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 일반 VC에서는 IRR이라는 네, 개념을 네. 하죠. 근데 되게 어려운 개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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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네, 네. IRR. 그러게요. 네. 네.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다는 생각도 들어서 허들 레이트를 정하고요. 뭐 30%, 20%, 40% 이건 사실 딜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넘게 됐을 때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10%, 20%, 뭐 15% 이렇게 성공 보수를 가져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정하는 방법은 각 딜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못 구한 딜, 난 진짜 자신 있으니까 나는 많이 가져갈 거라고 리드 엔젤이 진짜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정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그 설명서에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다 적혀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리드 엔젤이 갖고 오면서 그거를 공고를 하는 거군요. 네, 당연히 공시를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억눌려 있었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스타트업계에서 보통 이제 뭐 엑시트 전략이라고 나오고 어떻게 엑시트를 할 수 있느냐에서 늘 얘기 드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우리는 IPO를 하거나 M&A가 되거나 그런 거에 뭐랄까 다른 옵션, 다른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이 엔젤 뭐 리그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매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장점으로 만들어 승화시켜 나가면 스타트업들을 뭐 위한 어떤 뭐 투자의 전략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자금의 이렇게 유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면 아까 그 딜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그 자금이 뭐 예를 들면 스타트업 쪽에 투자 자금처럼 다시 흘러 들어갈 수 있거나 그러면 좋은데 아까 네. 말씀하시기에 약간 뭐 구주 이런 거는 그 회사에 소속돼 있거나 이런 사람의 개인의 어떤 그 엑싯에 관련된 거지. 이 회사나 이런 쪽에는 좀 그 순작용이나 맞습니다. 플러스 알파 작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예. 생각하고 계신지. 그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데요. 네네네. 일부는 일단 그 회사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에드포스의 주식을 네네네. 저희가 조합을 만들어 산다고 해서 네. 에드포스에 돈이 가진 않죠. 그렇죠. 그건 되게 가슴 아픈 일인 건 사실이고요. 네. 대신 대부분 이 돈이 파신 분들이 네. 엔젤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처음에 에드포스에 투자하셨던 분들, 아. 송 대표님처럼 또 아니면 같이 그렇군요. 일을 하시던 분들이 나가서 네. 투자하는 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차피 돈을 다시 회수를 회수하면 하셔야지 다음 다시 투자가 또 스타트업 이루어지는 생태계에 돈이 들어가기 꼭 때문에 그 회사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아. 그래서 사실 선순환이 돌아야 되는데 아직은 네네. 그 선순환이 생각만큼 많이 네. 돌지 못하고 있는 타이밍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 순환이 이제 목까지 와서 네. 지금 그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가 애매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아. 저희한테도 이런 니즈와 기회가 오지 않았나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겠네요. 자, 홍 대표님 뭐 마지막으로 질문. 네, 저 마지막 질문 하나는 아까 그냥 이것도 일부에서 간단히 말씀 주셨는데 해외에도 이제 비슷한 업체가 있느냐 송 대표님 물어봐 주셨고 그 기본 설명 주셨는데 지금 저는 컨셉을 듣다 보니 굉장히 이 금융의 뭐 자율성과 유동성 그리고 투자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선진국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제도로 정착되었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그럼 엔젤리그가 바라보는 뭐 글로벌리 다 포함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 혹은 어떤 회사처럼 우리가 되면은 될 수 있겠다라는 뭐 지향점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그 사실 지향하는 네. 바는 많은 리드 엔젤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구주를 리딩해 주시는 리드 엔젤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저희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주에 관련된 새로운 방법도 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네,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실은 네.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혀 다른 방법이라면 기존의 와디즈 같은 플랫폼이 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 네, 완전히 다른 을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행을 하려고 네. 하고 있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실 벤처 시장을 되게 한번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저희는 한국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까지 보고 있어요. 그 실예로 예를 들면 그랩의 주식 되게 매력적인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막 알아보니까 국내에 한 4년 전에 되게 많이 풀렸대요. 부자분들께서 많이 사셨대요. 프라이빗 뱅킹 아 통해서. 그래요? 네. 그랩 주식을 네. 사신 부자분들이 한국에 있으시군요. 되게 많아요. 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랩 주식은 되게 인기가 떨어진 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사고 싶었으면 저도 사고 싶거든요. 그렇죠. 4년 전에. 네. 근데 그 단지 한 번에 들어갈 인력이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저희도 할 수 있고 모집해서 진행할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더 재밌는 건 생각해 보시면 과연 그랩 주식은 서울에서의 가격, 말레이시아의 가격, 뉴욕, 런던에서 가격이 다 같을까요? 다 다르겠죠. 얼마나 다를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별로 안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또 재미있는 또 금융 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차익에 하고.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아비트라지가 네, 아비트라지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좋은 주식 혹은 좋은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을 뭐 한국에서 국한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시장까지 네. 할 수 있도록 네. 규모를 만들어내고 싶다. 맞습니다. 저희가 알리바바에 투자할 수 네, 네. 있고 뭐 말레이시아에 있는 엔젤 투자자가 국내에 있는 에드포스에 또 투자할 수 상장되지 있고 않았더라도. 네, 네.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송 대표님 뭐 마지막 질문이나 아니 없습니다. 자, 홍 대표님 어떻게 오늘 네.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스타트업 저도 업계에 뭐 20년 넘게 있었으니까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 뭐 소위 말하는 엑시트 전략 그게 뭐 VC 관점이나 그 회사 관점뿐만 아니라 저 그냥 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아까 딱 말씀하신 그 회사에 몸담았거나 아니면 뭐 관련된 여러 가지를 했던 뭐 투자하든 일을 했던 분들이 그 요구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투자했다가 이제 약간 손을 떼게 됐다거나 그 회사를 다니다가 뭐 그만두게 되고 이런 분들이 다들 기우제를 지내듯이 아 그 회사가 빨리 뭐 M&A 되든 그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유동성을 준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아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보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리스크도 나눠서 테이킹하게 되는 거고 이익도 나눠서 가져가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늘 슬퍼하고 있는 저는 네이버에 초기에 들어가서 네이버 주식을 받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네이버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팔면 누군가 다시 사서 또 팔고 사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수익을
나누거나 여러 사람들이 리스크를 갖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엔젤리그가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을 공략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호기심이 되게 발동하는 부분이었고요. 다만 오늘 뭐 아까 약간의 영업 비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 법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도 다 해결하고 문제 없다고 그리고 여기 훌륭하신 변호사님이 앞에 서 있으니까 제가 토를 달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하면 아마 되게 좋은 포지셔닝과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앞으로 저도 관심 있게 혹은 저도 뭐 아까 그 리드 엔젤이 될 수 있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 대표님 VC 관점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예, 아주 재미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캣박스를 네. 가지고 오셨을 네, 때는 법인명 있을 때 예, 그 주주명부 관리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생각했는데 굉장히 독특한 모델을 한국형 모델을 만드신 그렇죠. 것 같아요. 게다가 50일 동안 그렇게 몇 가지들이 이미 성공시키고 예. 수익과 매출을 내고 있다라는 게 저 되게 놀랍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업계 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꼭 필요한 플랫폼으로도 보입니다. 단지 근데 이제 문제는 한 가지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분명히 이제 중간에 깨지는데 네. 그럴 경우에 이것들이 이제 분명히 회사나 불만이 리드- 쏟아진다거나. 그 리드 엔젤에게 뭔가 이제 엄청난 이제 화살이 쏘일 텐데 심하시면 아마 소송을 하실 수도 있고 네. 이럴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문제들이 좀 여러 가지 뭐 걱정이 많이 되긴 하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가시면서 회사가 성장하고 이거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지면서 한국 생태계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 대표님 저희 그게 하도 여러 번 출연하셔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엔젤리그 입장에서의 뭐 마지막 발언 오늘 수련 소감 말씀해 네, 주시죠. 저희 뭐 늘 출연하는 건 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고 특히 두 분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그 영감을 주는 일이라 저는 생각 감사드리고요. 저희 엔젤리그는 사실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보면 적혀 있는 멘트가 두 개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는데 어떨 때 들어오면 한 멘트가 나오고 어떨 때 들어오면 한 멘트가 그런가요? 나오는데 저희가 A/B 테스트 아니에요? 아직 근데 테스트 결과를 못 받고 있어서 테스트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멘트가 두 개인가 하나는 스타트업 주주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사실은. 스타트업 주주가 되는 네. 첫걸음. 모두가 되고 좋은 싶었지만 말이네요. 사실은 못 됐던 스타트업 그렇죠. 주주가 되는 첫걸음을 저희가 정말 쉽게 사실 저희가 하는 일 되게 많습니다. 뒤에서 진짜 어려운 일, 그 명익에서 뭐 진짜 복잡한 일들 하는데 그걸 정말 쉽게 해드리는 게 하나가 있을 것 하나가 같고요. 있고, 네. 또 하나는 또 1%를 위한 선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게 성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 자본주의 세상에 적극적 투자자로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그렇죠. 능동적 VC의 1%를 말하는 그렇죠. 거군요. 야. VC에서 되게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네. 단 한 번도 원천 징수 이외의 수익을 가져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은. 이 현재 구조는 사실. 아니 뭐 그 맨날 깨지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깨지는 것도 끝이 없이 제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뭐 자기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제가 늘 강조하는 저희 플랫폼에서는 자기 감당할 수 있는 다르겠죠. 어떤 분은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만 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수준에서 연습을 해보시고 진짜 좀 자기가 감을 느끼시면 나가서 진짜 엔젤 투자해 보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그런 1%를 위한 선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겼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VC를 하셨던 분이 이런 걸 찾으시니까 신뢰감이 가는 게 있고 더더군다나 공동 창업자분이 또 IT 업계를 잘 아시는 변호사분이어서 그 신뢰가 가고 마지막 말씀 드리면서 이게 꼭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맨날 아이폰을 한 20개째 샀는데 늘 얘기하면 네가 아이폰을 살리지 않으라 애플 주식을 샀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 20년 동안 계속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적극적으로 본인이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와 관점을 갖고 해보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 엔젤리그가 앞으로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네, 오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네, 파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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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